자, 오늘은 24페이지 하다 말았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할 차례죠. 네. 자, 그래서 청년 노로는 믿지 않는 것을 역할로 한다.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혹은 대상과 직면함으로 나타난다.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다. 혹은 몸등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것은 기둥처럼 대상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혹은 눈등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 다 오신 거요? 안 보이는 분도 계시네. 자, 봅시다. 라고 자세히 설명한다. 마음챙김 대상을 잊지 않고 대상과 직면하고 대상을 강하게 인식하고 대상이 확립되고 대상이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쁜 표상으로 흘러드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챙김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거머쥐고 대상이 확립되어 해로운 표상이나 해로운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마음챙김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자기 고향 동네인 비구의 행동의 영역인가?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라고 강조하셨다. 근데 이 마음챙김을 알아차림으로 바꾸면은 더 명확해질 건데, 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 자체가 속도감이 없고 미첩성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요. 또 마음챙김이라는 용어 자체에 안다는, 기억한다, 안다는 성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내용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도 이 용어를 쓰면 과연 수행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사티를 얘기할 때 첫 번째 특징이 뭘까? 네. 특징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 역할은 잊지 않는다. 이건 잊지 않는다는 건 기억이죠. 자, 원인은 뭘까? 원인은 강한 인식이다.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느냐? 예. 자, 대상과 직면하는 것.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예,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 건 왜 깊이 들어가야 될까? 왜 잊지 않아야 될까? 왜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 될까? 그래가 왜 대상과 직면을 할까? 이런 걸 뒤집어서 봐야 돼요. 여기에는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걸 전제로. 빠르게 들어가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되죠. 대상을. 그럼 깊이 들어가 봐야 되죠. 이게 안 들어가면 벌써 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인식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만 대상을 딱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빠르게 변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번역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번역을 선택할 때 빠르게 변하는 걸 탁 파지해서 딱 잡는 것은 민첩해야 된다 이게요. 민첩. 그리고 여기는 대상에 반응하는 것이 반응해서 탁 일어나는 마음이 민첩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민첩하다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우리 알아요. 기억한다 하는 건, 기억하는 걸 뭘 이야기해? 얘기는 안다 하는 알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면 기억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적당한가? 이게 맞을까? 과연 이 마음 챙김의 용어가 미치겠냐? 그리고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걸 탁 파내낼 수 있는 그런 용어인가? 이건 둔감하다. 틀리지는 않은데 매우 둔감한 용어예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는 곤란하다. 내가 보기에. 수행에는 전 도움이 안 되는 용어다. 자, 여기 특히 여기에 대상과 직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보통 수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정념하고 같은 용어를 쓰거든요. 수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이 딱 붙어가지고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대상이 딱 직면해가지고 많이 변한 대상을 끝까지 추적해가 안 맡겨야 되는 거죠. 손이 요래 가면 눈으로 딱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하고 보이는 대상이 끈딱지가 탁 붙어가지고 안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수념이라는 말을 쓸 때도. 그 실제 수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이러는데 호흡이 이렇게 길게 나가면 그 상태한 만큼 길게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도로면 같이 따라가고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순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강한 인식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저희 거기 명상할 때 내가 발바닥 여기 안 벗어나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샤피 때문에 그래. 집중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 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끈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이것이 딱 될 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음 챙기면 이거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미첩성이 없어요. 안다는 알마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샤티 항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샤티 항립 내용을 잘 보면은 여기 이제 찰나상매가 있어야 되고요. 관찰이 있어야 돼요. 관찰. 자, 이게 분명한 암. 바르게 하는, 바르게 암. 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트너라는 말 쓰잖아요. 바르게 하는 건 3파트너. 3자가 누군데. 이게 안다락하는 말하고, 요 마음 챙김하고, 과연 서로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걸 용어를 바꿔서 알아차리면 어떤데? 알아차리면 이게 내가 안다는 거하고 플러스 정신 차리는 거죠. 빠르게 변하는 대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딱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둔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안락하는 거하고 서로가 또 매체가 되겠다. 잘. 이런 것들이. 그래, 이 내용을 보면은, 과연 저것이 가능하냐. 마음챙김이라 하는 말이, 저거, 이 일선에서 수행 지도할 때 저 용어가 적합하나 하면은,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게 익숙한 사람은 되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성질급한 사람은 마음챙김이라는 느긋한 용어는 쓰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거 용어를 써도 잘 보십시오. 용어를 쓰면은 제가, 통증을 마음 챙김하다. 용어를 쓰면 통증을 마음 챙김하다. 자, 그러면 통증을 알아차렸다. 자, 어떤 것이 딱 마음에 들어요? 통증을 내가 딱 알았다, 알아차렸다. 즉각 안다는 뜻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머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즉각 안다요. 근데 이거 통증을 마음 챙깁니다.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샤피의 내용이 이런 뜻이다 하는 거 알고 샤피라는 용어를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샤피하다. 통증을 샤피하다. 샤피는 싹하잖아요. 용어 자체가 싹해요. 미추배요. 대상이 좀 만만하고 이러면 탁 붙을 수 있는데 빠르게 변하는 놈은 만만하지 않아. 딱 움켜쥐려면 아주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갖다가 미쳐한 지혜라 하는 것도 있어요.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무상인데 무상을 즉각 파악을 해야 되지 언제 그걸 물건 챙기듯 챙기기 이게 느긋하게 챙기기 할 수 있겠어요? 말은 맞지만은 참 힘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기억에 대해서는 전문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서 생략을 하지만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체험을 기억 못하면 아무 수행 못해요. 그 전날 내가 수행했던 것을 그 다음날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룻밤 자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대부분. 샤트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마음 챙김과 다른 심리 현상들의 관계. 아비담마에 의하면 매 순간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심리 현상들도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특히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심리 형상, 주위의 7가지 심리 현상들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이러한 심리 현상들은 함께 일어나서 마음이 대상을 아는 고유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도와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심소라고 정착되었고 조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마음부수라고 옮겼다. 한편 유익한 심리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에다 믿음, 양심, 수치심, 마음챙김 등의 이때 마음챙김이라는 건 이거는 그 생각염입니다. 염 등의 19가지 심리 현상들이 함께 일어나면 해로운 심리 현상이 일어나면 어리석음, 양심, 업성, 수치, 업성 등 14가지 해로운 심리 현상들이 경우에 따라 함께 일어난다. 이것이 아비담마에서 파악하는 마음작용의 근간이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마음챙김은 유익한 심리 현상에 속합니다. 해로운 심리 현상이나 마음챙김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매치기가 대상을 주시하고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마음챙김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탐욕이란 해로운 심리 현상이 극다화되어 주의와 집중이 강화된 현상일 뿐이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샤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알면은 이 말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샤티 해보지 않은 이상은 왜 이게 지금 이로운 것, 해로운 걸 이 나눠서 설명할까? 그렇죠. 이걸 깊이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샤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된 대상이 탁 붙어가지고 생각 염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 껌딱지같이 대상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파사나 5번째 단계가 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껌딱지까지 딱 붙어있는 거. 세 사람이 풀장에 가서 두 사람이 물이 뛰드는 걸 제3자가 본다. 이것이 이파사나 5번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는 벌써 몸이 사라지는 현상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이 하나 딱 생기면 알아참도 같이 딱 생겨요. 대상이 사라지면 알아참이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대상이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져요. 두 개 딱 붙어가 껌딱지가 딱 붙어가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져요. 그걸 제3자가 안다는 거죠. 이 제3자가 바로 이것도 역시 샤프입니다. 화두를 들고 있으면은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놈이 또 생겨요. 그래 화두를 붙들고 있는 마음과 이 두 가지가 딱 있는 이것도 지켜본단 말이에요. 제3자 지켜본 똑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파사나 수행하든 가나선을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같이 일어난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대상이 착 달라붙어야 된다.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심리는 어떤 심리가 됐냐면 첫째는 대상에 의미부여하지 않게 돼요. 머리를 안 쓰는 거죠.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아요.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결부도 시키지 않아.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그렇게 알아차림만 할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여기는 뭔가 해로운 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해롭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샤티 자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직관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훔쳐야 되겠다, 내가 상의를 입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하면은 이 생각념은 남을 해치는 것이 되겠죠.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건 수행의 수단으로서는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경우 없어요. 무슨 말을 탁 하면은 곡해를 하는 사람. 있는 것들을 안 받아주고 거기에 의미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들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붙여가지고 재해석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달이 건너가면 또 재해석해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돌고 해서 자기한테 돌아왔을 때는 엉뚱한 얘기로 돌아오죠. 인간은 의미 부여하고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고 다른 것과 결부시키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머리 아픈 거예요.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시원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괴로워. 피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걸 오랜만에 만나서 탁 하는데 그만 말 한마디에 감정의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의미 부여하지 않지, 결부하지 않지 이런 사람은 대화하기 좋은 거예요. 곡해하는 일이 없어지고 뒤에 꽁해지는 것도 없어요. 시원시원해요.
붙들어 놓아 바로 팍팍 놓아버리는 그런 성격이 소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분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송강사 학인 스님들이 날마다 공사가 붙었어. 1998년도예요. 대중은 100명이 넘어가고 이 새로 들어온 스님들 날마다 그 대방에 큰 방에 꿇어앉아가지고 윗반 스님한테 지적을 받고 참배를 하고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처음 출가해가지고 그것이 세속습이 바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윗반에서 아랫반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공사부터 언제 그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수행시키는 일이에요. 이 찻잔을 매기로 해가 수행을 어떻게 한다, 샷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강경 끝나면 20분 내지 30분 앱을 끝나면 30분씩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끔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조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문을 쾅 열었다 이러면은 이렇게 딱 잡을 때 잡는 줄 알고 땡기라고. 그러면 확 땡긴다 이러지는 않게 된다고. 그걸 참회 대상이 아니고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샷딜을 하면 된다. 내려갈 때 그냥 막 딱 내려가는 게 아니고 조고각하 하듯이 내려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잘 살펴보고 신발 신고 걸어가면은 그런 일은 없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이 한 줄 서서 쭉 이렇게 경행할 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려야 된다고. 한 1, 2주 만에 공사가 없어졌어요. 자기 내면을 살피는데 무슨 이게 헛든지 생기겠어.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공사는 끝나버렸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거. 신도들이 막 저 길에 싸우고 이러면은 어찌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겠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포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계율이 되는 인식을 심겨주고 수행시키는 일이 샷대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없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근데 샷디라고 하는 건 대상이 딱 직면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어날 때 찰나산매가 찰나산매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관찰이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히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이 눈이 생긴다는 거지. 의식이 발바닥에다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게끔 계속 훈련하면은 뭐가 생겨? 발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요. 발바닥이 보인다는 것은 바로 관찰되기 시작한다. 마음에 눈이 생길 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발바닥을 본다. 그게 되면 진짜 샷대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샷대가 돼도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마찬가지다. 그 이제 산매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자, 물론 마음 챙기면 대상을 응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일어나겠지만 기억한다는 거죠. 대상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기면 대상이 깊이 들어가서 대상을 파지하고 대상에 확립하여 마음이 해로운 표상 등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유익한 심리 현상이다. 근데 이 샷대 한다는 것은 대상이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 하면 왜 들어갈까?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깊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상을 파지한다 하는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 이거죠. 대상이 확립한다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강한 인식이 없으면 대상은 기억이 안 나요. 이 기억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억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대상이 깊이 들어가고 파지하고 확립하고 이 해로운 표상을 향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심리 현상이 전부 다 기억 하나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기억도 두 종류의 기억이 있는데 대상이 머무는 기억은 집착이라고 해요.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붙들고 기억하는 것 속에서 대상이 무상인지 확실히 알기 시작하면 그 대상을 기억해서 잊지는 않는데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다. 그걸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건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마음챙김이 있을 때 삼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청년도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수승한 마음챙김으로 보호될 때 마음이 하나됨이 바른 삼매이다. 이건 찰나 삼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일경성은 대상에 벗어나지 않아 딱 집중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항상 착 달라붙어 있지만 대상에 띄엄다 딱 달라붙어 있지만 대상을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놓치지 않고 그립감이 좀 있어요. 항상 그냥 딱 매몰돼 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이 그때부터는 안 돼요. 집중이라는 말도 쓰지 못해요. 삼매는 자기 성질로는 대상이 하나 된 상태로서 집중할 수 없다. 그는 정진이 노력한 역할을 성취하고 마음챙김 대상이 깊이 들어간 역할을 성취할 때 그것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하나 있는데 대상과 하나 되는 거하고 대상이 주객이 없는 거하고는 비슷해요. 이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대상은 딱 하나 된 상태를 심일경성이라고 해요. 이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평정상태가 오고 평정상태가 오면 이제 이 딱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이것이죠. 이것이면은 그걸 이제 전주일치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타승일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하도가 한 덩어리 되는 상태. 그걸 타승일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될 때 그 다음에 바두산매가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객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다가 딱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평정 상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깔아지도 않고 들뜨지 않는 상태가 유지돼요. 이 상태가 또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떨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이제 심일경성이에요. 심일경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삼매가 옵니다. 선정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객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선정 상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출발을 평정이 오고 심일경성이 되고 이 선정이 올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그런데 찰나삼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걸 근접삼매라고도 하는데 본삼매에 들어가지 않고 찰나삼매에 의지해가지고 얼마든지 일반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마시 스님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 하는 거죠. 순수 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경전에는 반드시 선정을 의지해야 지혜가 생긴다 하는데 순수 비파사나에는 선정이 없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느냐.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나니 비파사나 수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마시 스님의 말씀은 그냥 순수 비파사나 해도 삼매가 생긴다. 찰나 삼매가 생긴다.
순간순간 삼매가 생기기 때문에 이 찰나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얼마든지 지혜가 생기고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국 사유도가 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삼마타 수행하고 난 뒤 이파사나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인데, 옛날에 했지만은 그 앞전에 마하시 스님은 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그 방법이 미얀마 불교를 되살린 겁니다. 수행 불교로서 명성을 얻게 된 원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알아차림할 때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리고 어떤 걸 알아차리도록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까지 가면 찰나삼매예요. 거기에는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관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전히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때서 보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지는 안 돼요. 찰나삼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비판다 비분별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비판다 비분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찰나삼매 생기부터는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차고 올 때 옆에 피하는 시간이 찰나 시간인데 자기 일생 동안 살았던 것을 그대로 슬로 비디오 같이 남아난다. 시간은 찰나인데. 그래서 찰나 삼매가 일어나면은, 삼매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죠. 마음이 고요한 상태는 아무 짧은 시간이라도 슬로 비디오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샥대가 찰나 삼매가 생기면은 당연하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보고, 일어난 것은 일어나도 자치고 사라지고 사라진 자체 없음을 보게 돼요. 지나간 건 안 돌아오고 미는 오지 않고 현재 머물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전자희민이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보더라도 시간은 찰나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눈을 감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이 안 되면은 아주 멀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 바산다 수행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요인을 꼽자라면 하나 있어요. 얘기해도 될까요? 하셔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리 다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파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 아는데 말로 내가 이거 알아차린 말로 해야 되느냐 이게요. 끊임없이 다 안다는 그 생각에 샷들을 다 그냥 망가뜨려버립니다. 그 수행 진전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대선사가 얘기한 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선사도 4대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서 큰 스님이 법상에서 법문하면은 다 머리로 다 파악을 해버린다. 자기가 도인같이 다 알아버린다. 그는 실제 수행에서는 아무 설문짝이 없는 한 발자도 나아가지 못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우직함이 필요해요. 샷디락 하는 거는 미리 파악해가 이렇게는 미리 애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샷디 성질이 오히려 그는 애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건 제대로 보게 하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듯이 보여야 돼요, 대상이. 그게 관찰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관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럼 관찰은 찰나 삼매가 있어야 되고, 찰나 삼매는 샷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처음 수행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이제 해보면은, 수행을 1년, 2년 했다고 하면서 샷대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냥 깜냥을 다 미리 해석을 해가지고 다 알았다는 거지. 그래 샷대가 안 되는 거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다 놓쳐버리게. 이 관찰이 안 되는데 관찰이 안 되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샷대이라 하는 게 이 찰나 삼매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는 심일경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심일경성이 되면 본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찰나산매는 본산매와 똑같은 그런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본산매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른 정진 등 함께 태어난 세 가지 법들은 함께 정원으로 들어간 친구들과 같다. 대상 활짝 핀 짬박한 나무와 같다. 자기 승질만으로 대상에 하나 된 상태로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손을 뻗쳐서 꽃을 꿀 수 없는 사람과 같다. 정진은 자기 등에 올라서도록 등을 구부려준 친구와 같다. 마음 챙기면 어깨를 주면서 옆에 서 있는 친구와 같다. 어깨를 주는 건 같이 주는 거죠. 근데 샷디락 하는 거는 꽃을 딸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건 대상이 직접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하는 게 샷디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등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의 어깨를 잡고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꽃을 꺾을 수 있듯이 정진이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마음 챙김의 대상이 깊이 들어가는 역할을 할 때, 깊이 들어가는 이렇게 꽃을 따기 위해서 깊이 손을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할 때 그 도움을 받아 산매는 대상에 하나 된 상태로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샷디락 하는 거는 알아차림만 있는 거는 대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것 같은 상태에서 껌딱지 같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이 있을 때 통찰지가 있다. 마음 챙김이 없는 통찰지는 없다. 이 앞에서 이제 이 삼매에 대한 요연 통찰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통청정 도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샷디에서 삼매와 지혜가 균동함을 이룬다. 샷디에서 삼매가 나오고 샷디에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정 도론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서는 마음 챙김은 대상을 철저히 거부지고 통찰지로서 관찰한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 없는 자에게 관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럼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그러면은 벌써 이 안에 관찰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틀림없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하는 것이 과연 마음이 눈이 챙겨서 챙기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둔탁한 느낌을 가진 용어라서 미첩성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걸 알아차림으로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알아차리게 되면은 즉각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즉각 알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대상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상부터 내 마음이 보호가 돼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4단계로 보통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알아차림, 대상에 끌려가지 않은 마음 챙김, 그 다음 깨있어. 이 샷디의 첫 출발에 의해 끝에 가서는 의식이 깨어난다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제가 수행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의식이 깨 있어서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 띵박질을 해도 바뀌질 않아요. 졸음이 너무 와가 눈이 감겨 있어도 항상 마음의 눈은 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샷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이 깨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샷디 힘이 강하면은 내가 어느 순간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경험했던 어느 순간 생각이랑 감정이 없어요. 그냥 의식이 깨 있는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일으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생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수행을 아주 그냥, 죽자사자 해버리면 돼요. 이 판디타 라마에 있을 때는 바깥 출입이, 보자, 다 합해도 딱 4일밖에 없었어요. 딱 4일, 다. 1년하고 한 달 보름 동안 있었는데 딱 4일만 외출했어요. 한 번은 큰 스님 법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가서 듣는 게 한 번 나간 적이 있고, 두 번째는 대성 스님이 수행 한 3개월 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갈 때 그래도 한번 주변에 관광을 하고 싶다 해서 도정 스님하고 서있어 주변에 이제 뭐 남군 시내에 뭐 육차 결집했던 데도 가보고 또 가까운 도시에도 가보고 한 3일 동안 가고 그 외에는 출입이 없었어요. 저는 축제사자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마땅히 뭐 누가 통역해 줄 사람도 없었고 환경 자체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하려면 집중 수행을 하려 그러면 마음먹고 딱 해버리면 이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물론 믿음, 양심, 수치심 등의 선법도 마음 챙김이나 삼매나 통찰지 등에 함께 작용하지만 실참 수행에서는 대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을 챙긴다는 뜻이죠,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대상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청년도로를 말한다. 마음 챙김 모든 곳에 강하게 요구된다. 마음 챙김, 마음이 들뜸으로 치우치는 믿음과 정진과 통찰지로 인해 들뜸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게으름으로 치우치는 삼매로 인해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한다. 네. 근데 이제 대처하는 능력을 같이 이게 들뜸이나 혼침을 알아차려가지고 혼침을 들뜸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게 알아차리면 있지만 너무 심하고 이러면 거의 대처함이 필요해요. 그 대처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정지입니다. 바른 알미예요. 아, 이 혼침이구나. 아, 들뜸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거죠. 그게 바른 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사마타 수행에는 이 정념과 정지를 같이 이 두 가지가 혼침과 들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혼침이 있을 때는 삼매의 공덕을 생각하게 하고 들뜸이 있을 때는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런 사유를 하게끔 합니다. 그게 바로 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념과 정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이유가 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방해하는 들뜸과 혼침 문제 때문에 그래요. 들뜸과 혼침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샤티와 바른 알매에 의해 가지고 혼침과 들뜸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비로소 이제 정진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 정진할 때 미시한 혼침이나 미시한 들뜸은 내가 생각만 해도 이거 혼침이구나. 이건 들뜸이가 알아차리기만 해도 바로 없어진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챙의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손과 향로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을 처리한 대신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였다. 마음챙의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고 제정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인가? 마음은
샷디에 의지하고 샷디는 보호로 나타난다. 샷디 없이는 마음의 분발과 절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결론적인 샷디는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처님 당시 샷디는 기억하다 하는 뜻인데 다른 바람문이라든지 자인나교라든지 그리고 어떤 때도 이 샷디라는 용어를 기억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걸 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이 샷디는 신조어라는 겁니다. 신조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전의 바람문교라든지 자인나교에서 없었던 용어를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차별화되는 겁니다. 이 샷디 중요성을 우리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여기에 보니까 27쪽 위에 보면 삼매를 얘기를 하면서 삼매는 자기의 성질로는 대상에 하나 된 상태로서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해 보면은 이제 정진, 노력, 마음 챙김,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역할을 할 때 삼매는 대상에 하나 된 신지. 네. 그래 여기 이제 정진하는 노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샷대와 대상이 깊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의 도움을 받아서 삼매가 일어난다. 그래서 삼매락 하는 것은 샷티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샷티가 잘 되면은 찰나 삼매가 일어난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성기신론에서 대성기신론의 그 주소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구주심인데 그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혼침과 들뜸은 바른 알미가 그러니까 샷디 정령과 바른 알미에 의해서 이걸 해결해요.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은 평정 상태가 오는 겁니다. 평정 상태가 오는데 그때부터는 정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정진 들어가면 그 전에는 정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정진의 힘을 쓴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들뜬과 혼침이 없다는 거죠. 그 들뜬 혼침이 생기다 하던 미시한 들뜬, 미시한 혼침이 이제 생기는데 그럴 때 그거는 그냥 딱 내가 알기만 하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정진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샷디락 하는 것이 애를 쓰지 않고도 샷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샷디 확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샷디 확립을 전제로 해서 정진 들어가서 정진 힘으로 이제 순종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정진의 힘을 분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할 때 이제 이 노력과 샷디가 같이 이 도움을 줘가지고 바로 이 삼매가 온다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칠청정의 첫머리가 개청정이잖아요. 개청정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얘기하는 개청정 다음에 뭐가 오는가 마음청정이 온다고. 그 마음청정을 어디서 오느냐 이러니까 샷디에서 오는 거예요. 샷디 해가지고 차가 삼매가 생기면 그때 마음청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관찰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 삼매락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샷디 하다 보면 샷디만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이파산 첫 번째 단계 물질 현상의 과정과 정치 현상의 과정이 확실히 구분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찰나 삼매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백하게 관찰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샷대에서 찰나 삼매가 일어나고 관찰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명백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관찰되면 이 관찰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되어 있어 그 이전에 벌써 살상맥발이 이루어졌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 자, 그러면은 대상의 중요성은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불선한 아쿠살라 쪽으로 하면은 이제 사띠가 선법을 이제 장념시키는 것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청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승에서는 바다선을 얘기할 때 그게 묘선이라고 해가지고 고양이가 집중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 고양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고양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집중을 하더라도 좋지 않은 상태로 돼서 뭐 윤회를 한다든가 축생으로 그런 면인데, 이제 조사들이 그걸 이용한 것은 그렇게 집중한다는 그 점만을 이용한 겁니다. 하도를 참고하는데 제가 서장을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 차례 강의를 해봤는데 서장 내용을 딱 보니까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고 이 하도를 참고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 딱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라 하는 것은 방향이 없고 초소가 없는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놨어.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티벳 고성도 이렇게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 그래서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는 걸 알고 거기에 머물 수만 있으면 너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장이 보면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앞에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요.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파악해야 될 대상이고 화두라는 거지. 화두를 통해 조사 응꾸를 통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건 언젠가 하면은 대우 그 사람에서 이제 이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스님같이 화두를 다 파헤쳐버리면 무슨 재미로 저게 화두를 참고를 하느냐 얘기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 화두를 참고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그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 화두를 붙들게 있으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떠난다 하는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지. 모르는 상태예요. 까지가. 그런 상태를 지속시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를 대승사는 답답하다 그래야 돼.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기하죠. 그럼 너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징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화두 자체가 파해해가지고 다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화두를 참고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화두를 참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사가 거듭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그럼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화두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걸 전제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에요. 화두가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고 방향과 초소가 없다. 마음의 본성이 그러고 같다. 그럼 내가 마음의 본성이 그거 같은데 번뇌망상을 말과 생각 떠난 자리에 올려놓으면 과연 그것이 존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에 눈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리 이 화두라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화두 참고법이에요.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제 고양이를 얘기했는데 고봉선사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이 고양이 목본을 주면 제자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 예를 들어 목본 위에다가 얇은 종이를 비치는 종이를 올려놓고 똑같이 색채와 굵기와
이런 가늘기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다 보면 고양이 살아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언제 하나? 조주무자를 붙들고 수행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똑같이 모방하는 건데 여기서 뭘 모방하느냐는 거죠. 수행은 모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과 생각을 떠난 것 같은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난 마음의 본성과 똑같이 말과 생각을 떠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둘이 그 포도를 맞아가지고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뭘 근거로 해주죠? 능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사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생멸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 생멸하는 마음을 거치게 해버리면 되죠. 얘기하자면 거치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생멸심이 없는 마음의 본성하고 서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기신도 똑같이 망념이 없는 상태를 가져야만이 너가 진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진여는 망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은 여기 이빠사나는 어떻게 하느냐? 망념을 없애는 것은 왜 망념을 어떻게 망념을 없애느냐 하면 무상을 보게 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져 발생하고 소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망념이 없어요. 무상고 무아가 연기 다른 이름이에요. 즉각 바로 연기를 대면하는 거죠. 대면하게 하면은 망념이 없었어요.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고 마음의 본성이 연기고 마음의 본성이 진여고 그러거든요. 불성이 그러거든요. 이걸 알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선생님 원리는 틀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못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에서는 나중에 보면 전부 관상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관상. 남님을 수행하는 것도 지금 관상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관상법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방법이거든요. 얘기하는 게 사마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관상법도 좋지만은 샷대하는 방법도 쉽거든요. 좋다고 봐요. 대답했는가? 네, 좋습니다.